심각한 구인난에 대구시장 공천에서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경기지사로 보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에 대한 이진숙 예비후보의 입장문입니다. 이재명이 자르고 싶었던 이진숙을 국민의힘이 잘랐다. 민주당의 잠재적 대구시장 후보 김부겸이 자르고 싶었던 이진숙을 국민의힘이 잘랐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취임 이틀 만에 탄핵을 당하고 자동 면직된 다음 날 체포되고 수갑까지 찼던 제가 이제 시민 지지도에서 압도적 1위 후보로 컷오프까지 당하면서 삼관왕이 됐습니다. 저에 대한 컷오프는 민주주의를 대신한 행위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고 공정한 경선은 민주적 선거를 위한 기본 전제입니다. 선거를 위한 당내 경선 역시 마찬가지 방식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고 대구 시민과 유권자들을 상대로 선거 운동을 해왔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이대로는 안 된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그래야 대구가 산다면서 저 이진숙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듭니다. 대구 얘기 좀 해볼게요. 네. 대구에서는 육선의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컷오프가 됐습니다. 여론조사상 1, 2위를 다투는 두 사람인데 주호영 의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 컷오프 시켰냐. 그리고 오전 10시에 이진숙 위원장이 컷오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는 건데요. 입장이 들어왔으면 연락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사람의 컷오프에 어떤 정치적 맥락이 있다고 보십니까? 장유미 변호사님. 주호영 의원은 사실 잘라내고 싶어 했던 거잖아요. 근데 네. 주호영만 자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사실 이진숙을 끼워넣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1, 2위 후보예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지금 뭐 윤재욱, 추경호 뭐 여러 주자들 이름이 나옵니다만 거기에 가장 선두급을 날리면서 여기까지 왔다?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 처사고요. 거기에 한 명 더 해가지고 같이 컷오프 하자 그랬다가 뭐 난리가 났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 막 회의를 하고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나가서 뭐 장동혁 대표랑 통화를 장시간 하고 들어와가지고서는 뭐 정리를 하고 이러니까 이거 장동혁 대표가 뭐 자기는 정권을 줬다라고 하지만 뒤에서 다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아까도 나온 표현이 아수라다. 이거 1, 2위를 솎아내는 이런 그 공간이 작업이란 건 사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어쨌든 채비해가지고 내려보는 건데. 대구 지역 기자들 취재를 해보면 실제로 1, 2위는 아니다. 그 여론조사 자체가 누가 발주한 거냐. 발주자에 따라서 좀 여론조사 결과가 바뀌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제 명태균 사건을 다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발주한 거냐. 이제 그걸 잘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두 사람의 컷오프? 뭐 상당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그런 결과 아니냐. 그동안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고성국 씨와 그 이진숙 예비 후보가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이진숙 공천이 늘 화두였어요. 대구에서는. 그래서 언제 주느냐, 내지는 그럼 어떻게 정리하느냐, 뭐 단수로 주느냐, 아니면 경선을 붙이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어제 그 컷오프 결과를 보니까 그동안에 문제 제기를 가장 심하게 했던 그 주호영 의원하고 이진숙 씨를 묶어서 동시에 컷오프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원래는 이제 그 3선 이상 컷오프였는데 그것도 아니게 됐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경선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뭐 유영하, 윤재욱, 추경호, 또 최은석 이렇게 지금 4명으로. 최은석 의원은 초선인데 잘 몰라요 누군지. CJ 임원 출신인데 그 비비고 만두. 그럼 경제인 뭐 출신이다 뭐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그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뭐 투자를 해본 사람, 뭐 결정을 해본 사람, 뭐 여러 가지 경영을 해본 사람 이런 기준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 대구시장 뭐 최은석 그 의원 밀어주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진숙과
주호영을 컷오프를 시켜놨기 때문에 당연히 당사자들은 반발을 할 것이고요. 네. 아마 4명 중에 1명으로 후보가 추려지면 아마 그 후보에게 좀 힘을 몰아주는 아마 그런 과정이 좀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진숙 후보가 나오게 되면 네. 뭐 민주당에도 유리해지고 또 아마 주호영 의원도 이진숙에 대해서는 반발해서 나갈 명분이 생기는데 지금은 국민의힘이 그 퇴로를 차단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이진숙을 먼저 잘라냄으로써 네. 오히려 지금 이 4명에서 치르는 그 경선에 네. 나름의 정당성을 부여를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부분들이 대구에서는 조금 그래도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진숙에 대한 비토는 많지만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그래도 국민의힘을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역의 여론도 네.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가 이진숙이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어려워진 거는 어려워진 것 맞다. 같다. 전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주호영 의원도 무소속으로 이렇게 되면 출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진숙을 공천을 하면은 본인이 반발해서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네. 이진숙과 주호영을 같이 잘라내고 이제 예. 경선을 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 주호영 의원이 뭐 나와가지고 하기가 예. 매우 좀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돼버린 일종의 거죠. 이제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진숙이면 말씀하신 대로 나가서 명분이죠. 명분 있게 싸울 수 있는데 둘이 같이 잘렸고 그리고 막판에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실제 최은석 의원보다는 추경호 의원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대구 정가의 밝은 분들의 예. 분석에 따르면 그렇게 되면 주호영 의원이 나오면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서 주호영, 추경호, 김부겸 이 3자 구도가 되면 실제로 김부겸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이런 전망이 우세해서 주호영 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분이 무소속으로 한번 출마해서 당선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 유일한 예. 무소속 당선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서 감행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예. 또 일각에선 이분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러저러하게 뭐 이제 다음에 국회의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이제 꿈이 있어서 네. 아마 무소속으로 나오긴 어렵지 않겠냐는 해석도 일단 나오고 그럼 이진숙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와 네. 관련해서는 이제 재보궐 얘기는 계속 나오는 그렇습니다.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 대구 지역에 그럼 예. 추경호가 나가게 되면 예. 그 자리가 비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최은석 의원이 나가게 돼도 그분도 대구 쪽 그렇습니다. 지역이니까 예. 초선 어디가 됐든 자리가 난다. 자리가 나죠. 그 지금 자리에 이제 구도에는. 재보선으로 해서 이진숙을. 국회로 들어오게 한다라는 예. 전략인 거고 이것은 큰 틀에서 보면 이제 한동훈 방지용. 한동훈 출마 한동훈은 못 못하게. 나온다. 예. 부산에 나올 수 있을까? 예. 이 부분도 좀 의문이고. 예. 어제 친한계 취재해 보니까 뭐 좀 난감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구의 길이 막히면 이제 부산을 뚫어야 되는데 뭐 해운대 출마설도 나오고 뭐 북구갑 얘기도 나오는데 어디가 될지는 잘 모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근데 처음에는 그 주호영 의원이 뭐 이진숙이 된다는 전제 위에 네. 그렇게 되면 무소속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주호영 한동훈 연대설이 또 나왔었어요. 맞섰죠. 그래서 이제 주호영 의원이 출마를 하게 되면 본인의 지금 그 수성 지역구를 이제 한동훈이 나가서 왜냐면 그 수성 지역구는 상당히 그래도 한동훈 쪽에 수성을 네, 수성을이죠. 해별만 네, 하죠. 그나마 좀 우호적이다. 네. 라는 그렇더라고요. 평가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호영 의원과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연대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쏠쏠하게 나왔는데 그것도 뭐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주호영 의원은 공박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렇게 그림이 보여지는 거죠.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한다면 한다면. 이제 그렇게 된 것인데 예. 이제 결론적으로 예. 이진숙, 주호영을 동시에 컷오프를 했기 때문에 예. 이제 그 가능성은 제로에 이제 수렴이 가깝다. 되는 거고 네. 저는 지금처럼 경선 4명에서 하잖아요. 네. 이거 그 주호영 의장이 그 부의장이 절대 출마 못 합니다. 이건 할 수가 없는 대구의 주호영 출마 정서상은 못한다에 못해요. 100%? 지금은 못 하고요. 네. 한다 그러면 이제 추경호냐 최은석이냐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아마 지금 당 공관위에서는 최은석 쪽으로 좀 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추경호 같은 경우는 뭐 이진숙과 뭐가 달라라는 이제 그런 여론이 또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은석 의원을 아마 뭐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나름대로는 좀 내심에 좀 응원을 하면서 아마 그 동구 지역구가 비면 거기를 이제 아마 이진숙 씨를 이제 전략공천해서 아마 국회로 넣겠다. 아마 이런 전략으로는 좀 보여집니다. 현재까지는. 대구 지역 정가에서는 그 추경호 의원 지역구의 달성 거기에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 재밌는 얘기 제가 어제 취재한 내용은 유영아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지금 대구시장 국회의원이죠. 그 예. 이번 출마를 하는데 만약에 최종 후보가 되면 본인이 후보가 되면 선거 운동으로 누가 하느냐? 박근혜? 박근혜. 등판이에요. 네, 박근혜 등판한다. 그래서 무조건 등판한다. 그래서 유영아 손잡고 대구에 시장이 6개가 있다면서요. 거기 한 바퀴만 돌면
당선이다. 이제 이런 유영아는 그림을 그리는데 당선이다. 그럼 유영아 이외에 다른 사람이 후보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안 나온다. 그럴 것 같아요. 오로지 유영아 용으로만 네. 박근혜가 등판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또한 참 정치 자체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건가라는 비판. 최근에 또 그런 얘기가 많이 돈대요. 대구에서 박정희 다음으로 이재명이 잘한다. 그래요? 예, 그런 얘기, 그렇구나. 그런 프레임이 이제 그 보수 70대 이상 어른들 중심으로 그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에 해볼 만하다라는 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민주당은 진짜, 저는 뭐 국민의힘의 이런 변수를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봐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번만큼 이렇게 좋은 기회가 또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자체가 지난 갤럽 기준으로는 TK가 무려 63%까지 나옵니다. 뭐 그 조사가 뭐 일부 튀었다라고 우리가 보더라도 그 전 조사들도 항상 48%, 49% 나오면서 10% 이상 높게 나왔어요. 그럼 지금은 아무리 튀었다 해도 한 50% 중반 정도로 우리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번에 대구에서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을 안 한다면 네. 그럼 도대체 언제 그러면 대구는 한번 바뀔 수 있겠느냐. 전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민주당에서 너무 국민의힘 변수를 놓고 그러니까 누가 나오면 누가 나가고 누가 나오면 이거는 선거에서도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누가 나오든지 간에 윤 어게인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재명 정부 지원을 위해서 우리는 뉴 이재명으로 갈 것이냐 이 두 가지만 놓고 물어보면 전 대구의 변화를 이번에는 우리가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한번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로 갈 것이냐, 도태될 것이냐, 아니면 미래로 나갈 것이냐, 더 도약할 것이냐, 이재명 정부와 합을 맞춰서 이번에도 지금 대구에 여러 가지 지금 통합 논의가 무산되면서 저는 이번에는 정말 힘 있는 시장이 나와서 또 정부와 호흡을 맞춰가지고 대구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한번 좀 변화된 그런 모습을 민주당이 더 보여준다면 전 대구 시민들도 마음의 문을 저는 안 열 이유가 없다. 전 이번에는 한번 더 적극적으로 쇄빙선의 의지로 좀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 굉장히 재밌는데 어제 서울시장 후보 면접에서 기자들하고 만나서 혁신선대위 계속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조기 출범을. 근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이선 후퇴 요구는 아니다. 이래서 안 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뭡니까? 정체가 뭡니까? 정체는 이런 표현 그러니까 네. 간을 보는 거예요. 간을 항상, 보는 거예요. 항상. 항상. 네, 뭐 요럴까 저럴까 아니 어떻게 혁신선대위가 이선 후퇴가 아니에요. 그럼 네. 장동혁 대표 보고 뭐 선대위원장 해가지고 그럼 유세 단일하는 소리에 그거 싫다라는 거였잖아요. 빠져 있으라고 한 게 혁신선대위고 이선 후퇴랑 이 등치돼가지고 해석되는 얘기고 그 해석에 대해서 본인이 부인 한번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경선이야. 또 그러니까 나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고 한 적 없는데. 네. 아니 국민의힘에서 정치하는 분들은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오세훈 시장도 아까 그 박형준 시장 이야기했듯이 상당히 지금 뭐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도 뭐 후보자 등록을 놓고 3차까지 아마 공모를 제차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뜸을 들이면서 장동혁 대표와 어떤 줄다리기를 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결론적으로 후보자 등록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차기 이제 서울시장의 국민의힘 후보로 아주 유력하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선거는 또 치러야 되니까 절대 이제 장동혁의 국민의힘 얼굴로는 못 치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뭐 혁신선대위라는 개념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마치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당권을 좀 더 유리하게 만들어 보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장동혁 대표에 대한 평가는 이미 거의 끝나 있죠. 국민들 보시기에는 뭐 더 이상 고쳐쓸 수 없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오세훈 시장이 아무리 혁신선대위를 외친다고 한들 그 선출된 당대표가 뭐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공허한 메아리 같은 느낌이 들고 뭔가 오세훈 시장이 어떤 자력으로 어떤 힘을 모아서 장동혁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또 하나의 반증 아니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혁신선대위를 서울 중심으로 만들면 만드는 건데요. 그 아무 의미가 없죠. 어쨌든 당대표는 장동혁 대표니까요. 네네. 그래서 아마 국민들 보시기에는 오세훈 시장의 어떤 정치력이 이 정도에 머무르는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별로 그러니까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이진숙 후보자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구 시민 선택권을 강탈한 거다. 본인은 방통위원장 면직, 체포, 컷오프까지 3관왕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동안 4차례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는데 컷오프는 저 개인에 대한 능멸이고 대구 시민에 대한 배신이다. 공관위가 이번 결정을 재고하지 않는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대구 지역 기자들이 전해주는 바에 따르면 별로 인기가 없다. 그리고 당권파에서도 이진숙 위원장이 너무 인기가 없어서 부담스럽다. 이제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좀 약간 아전인수격의 해석인가? 삼관왕을 한 게 이제 예. 면직된 거, 체포된 것까지는 어쨌든 뭐 민주당 쪽이랑 각을 세우겠다는 그렇습니다. 건데 지금 마지막으로 점을 찍었다고 하는 건 컷오프로 내가 마지막 이 연료관을 썼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이 사람의 행보는 누구와 각을 세울 것이냐.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에게 재보고를 주지 않는다거나 완전히 내치는 결과가 되면 어떤 행보를 할 것인가 또 혼자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예, 고성국 씨랑 그렇죠. 같이 움직이잖아요. 고성국 씨의 그림자라는 건 저는 대단히 짙게 드리워져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에. 예. 장정욱 대표를 사실상 포위하고 있고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추천하고 있고 아주 주요 특별당원이라고 당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과 같이 움직이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쳐낼 수 있을까? 이거는 그냥 자기가 일단은 당했으니까 네. 약간 발끈하지만 뭔가 또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진숙 씨는 좀 숨을 고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반정치 삼관왕이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게 이제 사실 뭐 나 탄압받았다. 그러니까 누구를 반대했다. 그러니까 안티 체제의 정치죠. 네, 누구로부터 네, 어떤 네. 공격받았다라는 것을 자신의 이익으로 환원하는 이런 정치인데 네. 저거 이제 그만하자고 하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 정신 자체가.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이진숙 씨의 그 욕망을 우리 국민들이 다 깔아앉힐 수는 없겠지만 뭐 어딘가 출마는 하겠죠. 출마하겠지만 저런 식으로 나는 누구에게 핍박받았어. 나는 네. 뭘 했어라고 아무리 서사를 만들어 가도 국민들이 궁금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이번에 대구 경북이 변화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변화해서 발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이걸 묻고 있기 때문에 저런 이진숙 씨가 만들려고 하는 저런 약간의 그 과거의 네. 그런 좀 구태적인 방식들이 전 이제는 먹히는 시대는 좀 끝나가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거 많이 봤던 방식이에요. 네. 자, 근데 통할 제가 거. 보기에는 이분들 그렇다고 해서 무소속 절대 안 나갈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구에서는 한번 그 배신자 프레임에 걸리면 그 다음에는 가차가 없기 때문에 그런 선택은 못할 거다라는 거고 어쨌든 대구 지역 상황 저희가 좀 더 취재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현장에 직접 가서 현장 취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일 정도로 빨라진 것 같아요. 내일 모레 수요일인데요. 아마도 김부겸 전 총리 출마 네. 선언 있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당초 뭐 30일 얘기도 있었는데 그 국민의힘 경선이 빠르게 좀 정리가 되면서 그보다 조금 당겨질 수 있겠다라는 분석이 나온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컷오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 이게 지금 1, 2등이잖아요. 네. 여론조사. 1, 2등이고 상당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두 사람인데 네. 여기부터 날리고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이정현 네. 공관위원장의 이야기였어요. 와, 대단합니다. 이렇게 사실 이제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당내 워낙 이제 힘이 있는 분일 거고 이진숙 전 위원장 같은 경우도 지금 대구에서 어쨌든 뭐 인지도 면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인 것 같은데 두 사람 자르고 시작한다. 그 누구 남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네. 유영아, 추경호. 윤재옥, 예. 추경호, 최은석 이렇게 의원이 남고요. 이재만, 홍석준 이렇게 있습니다. 네. 후보가. 근데 이제 이렇게 컷오프를 시킬 때 당연히 공관위원회에서 이제 이런저런 회의도 하고 충분한 수기를 거친 이후에 결정을 했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정황들이 좀 있다고요. 아니 제일 의문이 드는 것은 네. 공관위원장은 공천을 관리하는 자리잖아요. 네. 근데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혼자서 지금 칼춤을 추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네. 이 컷오프를 발표하기 전에 공관위 회의에서 컷오프 이야기를 꺼내니까 반대하는 공관위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이상한데 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컷오프 하려고 하느냐? 이거 당대표의 생각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정현 위원장이 당대표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발표 전에 장동혁 대표랑 20분간의 통화가 있었는데 네. 그때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끝까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관위 회의 중간에 직접 장동혁 대표한테 전화를 하는 공관위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장동혁 대표의 이야기는 아니 나는 아무튼 그냥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그 경선에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냥 회의 결과로 아니 컷오프가. 컷오프의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혁신적인 공천이 필요하다. 아, 혁신 공천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최은석 후보 같은 경우를 사실은 밀어주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게 이정현 공관위원장 페이스북에 올랐던 거였잖아요. 네. 이분이 CJ 제일제당 대표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기업을 일으켜본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기업에서 일자리 만들어본 일자리를 사람. 만들어준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 공관위원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쓴 다음에 네. 아 이진숙을 미는 게 아닌가벼 이제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진숙은 그러면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 거야라고 사람들끼리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당시에 얘기를 했던 게 이진숙은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가서 행정을 하기보다는 국회에 의원으로. 가서 최민희, 김현등과 싸워라. 아. 왜냐면 이제 그분이 방통위원장 하다가 이제 그만뒀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 모습을 보는 게 좋다. 왜? 최은석이라고 하는 분이 가게 되면 그분은 이런 쪽으로 그 실제 기업과 관련된 경험이 있으니까 그 능력을 발휘하고 대신에 그 지역구에서 보궐로 당선이 된 다음에 네. 이 두 명의 민주당의 여전사들하고 싸우는 게 오히려 당신에게 좋지 않겠느냐.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노선을 중간에 틀었다라고 하는 소리가 지난번에 있었거든요. 네, 진짜 네.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잘려본 경험이 있는 이상규 위원장께서 이상규 전 당협위원장. 님께서 네. 보실 때는 이상규님. 네. 이 명분이 이게 당에서 설득될 만한 명분이에요? 아니면 아 이게 네.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일인데요. 네. 지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저는 이게 나중에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이 합니다. 공천이 예, 이 컷오프가 아니, 공천은 아직 안 된 네. 거고. 컷오프가 예, 왜냐면은 네. 육선의 주호영 의원은 네. 지금 부의장이시고 예. 그리고 모든 걸 다 당해서 혜택을 다 누린 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 이재명 정부와 이렇게 싸우는 그림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네. 거기에 이제 이진숙 이제 방통위원장은 어떠냐면은 지금 뭐 이렇게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강성으로 해서. 그래서 그 두 사람이 1, 2등이긴 하지만 네. 그 사람 말고도 많은 그 실력자들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국회의원 3, 4선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충분히 대구를 이끌어갈 만한 사람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이슈가 많이 되면서 국민의힘이 사실 죽은 당 같았었는데 지금은 사실 활력이 넘치는 이게 좀 뭔가 활력 넘치는 혁신이 돼가고 있는 당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지 않을까. 아, 시원시원한 이것도 컷오프를 쇼츠를 좀 통해서. 잘라서 아, 그러면 이상규 네. 전 당협위원장님은 왜 잘리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니, 거기 좀 이따 가봐요. 그러니까 대구 예. 먼저 갔다 서울은 또 가요. 예. 잠시 후에 얘기가 있고요. 알았어요. 저도 예. 유력 주자 중에 하나였는데 네. 예, 이준숙, 이상규 뭐 비슷하게 지금 당원들이 네. 좋아하는 강성이어가지고. 인물이거든요. 아. 강성은 아니고 그냥 귀여운데 자, 이 와중에 심의가 있어서 강수영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황수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우리 강수영 변호사님은 네, 요즘 뉴공 잘린 걸로 굉장히 화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네. 축하드립니다. 뉴스공장 되게 당황했어요. 그러니까요, 뭐 개코도 아닌 놈 잘라놨는데 이렇게 시끄러워. 네, 지금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일 것 네. 같습니다. 아, 참 대구시죠? 우리 강수영 변호사님. 네, 대구에서 올라왔죠. 아, 잘 됐네요. 그럼 지금 현재 대구에 컷오프 네. 둘 됐잖아요. 네, 주호영 그다음에 이진숙. 네. 이분들 잘린 거에 대해서는 혹시 대구 쪽 여론 민심 이게 혹시 파악이 좀 레이더가 잡힙니까?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다라는 느낌도 있고, 네. 이진숙이 자른 거는 의외다 이런 느낌도 있는데, 어제 어제 사실 이제 11시 반 정도 오전에 주호영 의원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어. 그 이제 장동혁 대표하고 만난 직후인 것 같아요. 네. 저 뒤에 분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안심하는 느낌이었어요. 강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다고? 네, 저한테. 주호영 의원이? 예, 예, 예. 왜? 아, 그러니까 몰랐구나. 그냥 뭐 컷오프 이런 얘기가 이제 쑥 들어가고 아. 공정한 경선으로 대표 어쨌든 얘기를 했으니까 한시름 났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아, 희망을 가지셨구나. 그래서 여러 군데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이제 네. 지도부에 대해서 비판했던 사람들 덕에 네. 아마도 당 대표가 좀 생각을 고쳐먹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정현 공관위원장한테 잘 얘기를 하면은 네. 뭐 분위기가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컷오프에 대한 생각을 안 하다가 저녁에 갑자기 이렇게 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두 번 속았다. 아, 주호영 의원 입장에선 네, 좀 처음에는 아, 진짜 더 배신감 들겠네요. 그렇죠. 며칠 전에 기자회견 할 때도 사실 품에는 무소속 출마를 품에 안고 탈단계를 들고. 네, 품에 안고 기자회견 했는데 그때 기자분들은 이야 긴급 기자회견이라니까 드디어 칼 뽑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막상 SNS 글을 거론하면서
뭐 일단 한번 지켜보겠다. 근데 그때도 캠프에서는 믿으면 안 된다. 장동혁 대표 믿지 마라. 저 그냥 추상적인 얘기인데 네. 믿으면 안 돼. 그쪽 캠프에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대구 고관여층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역 언론 기자들 통해서 이제 들은 거죠. 예. 이번에도 사실 오전에 만났을 때도 그래도 한번 믿어보자. 아. 그 2번 믿었는데 이제 결국 두 번 뒤통수를 속았다. 맞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구 쪽 사람들은 결국 보궐의 네네네. 이진숙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네네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진숙도 아니었다. 자, 일단 주호영 의원은 그래서 지금 무소속이라도 나간다는 거죠? 네, 일단 이 결정을 승복할 수 없다라고 예? 하면서 이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는 이제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도고 지금 상황은. 네. 아니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어떤 설명도 없고 근거도 없이 유력 후보를 통째로 잘라내는 방식은 정상적인 정당이 선택할 수 없는 사유화된 공천 권력의 폭주이자 폭거다. 사법적 판단을 구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사법적 판단? 가처분을 가처분은 신청하겠다는 그렇죠. 취지 아닌가 싶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공관위가 가장 유력한 후보를 컷오프한 것 이해할 수가 없다. 예.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도 이제 대응을 아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의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 지금 사실 장동혁 대표하고 그다음에 고성국 그 씨가 약간 브레인으로 움직이면서 행동대장이 이정현 공관위원장이라고 그런 생각했었는데 그림인 줄 알았는데. 이 결정을 그럼 장동혁 대표와 고성국 씨가 똑같이 동의했단 말인가? 라는 질문이 저는 있어요. 이제 여러 해석이 있잖아요. 이인선 대구시당 위원장이 어제 그 이야기를 했대요. 지역 기자들한테. 네. 2주 사이에 많은 것이 바뀌었다. 2주 사이에. 근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1번은 김부겸의 출마.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를 하게 되면 이진숙으로는 어렵다라는 얘기가 캠프에서도 당에서도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진숙으로 어려운데 최근적으로는 된다는 건가? 서울은 되거나 윤재옥으로 되거나 유영하로 된다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제가 좀 이제 뭐 가능성을 떠나가지고 네. 이진숙이 여론조사 1위다. 여기에 너무 이제 언론들이 많이 꽂혀 계시는 것 같던데 예. 사실 그게 이제 대구 시민들은 완전히 거꾸로 보고 있는 것이 윤어게인 세력을 총결집했을 때 겨우 20% 초중반. 그게 결과값이다. 오히려 결선으로 가게 되면은 이진숙과 다른 후보가 1대1로 붙으면 안 된다. 매우 어렵다. 그리고 고성국 씨 데리고 지금 현장 유세를 하잖아요. 네. 반응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분위기 대구 너무 안 시민들한테. 좋죠. 네. 일단 몰라 이진숙이 뭐 하던 사람인지 대구 시민들이 그래요? 유튜브의 세계에서는 되게 유명할지 몰라도 시민들에게 대중적 인지도가 있지가 않아요. 거의 뭐 구청장 출마하는 사람 수준의 인지도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럴 수 그런 있겠네. 것들을 피부에 와닿게 계속 맞이하다 보니까 예. 이건 안 되겠다는 판단에서 이제 급선회를 한 건데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진숙을 아무 자리도 안 주게 되면은 예. 이 또 고성국 씨 또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보궐로 좀 틀었으면 좋겠다. 보궐로. 예, 그런 지금 목소리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네. 지금 이런 공천 과정에서는 장동혁 대표는 특별히 목소리를 안 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상황입니까, 장동혁 대표는? 그게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죠. 그냥 대표는 멀찍이 서가지고 네. 공정하게 해주세요라는 원론적 이야기만 한다는 설과 두 번째 설은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이정현 공관위원장하고 다 합의가 된 거다. 설이 있는데 서종욱 변호사의 썰은 오늘 오전에 만났습니다. 네. 저 방송에서 이정현 공관위원장과 장동혁 대표는 한 뜻이다. 맞아. 한 고성국 뜻이다. 왕따 소리네요 이거. 그 주호영 컷오프는 원래 장동혁도 생각하고 있었다. 라는 게 서동욱 변호사 썰입니다. 그거는 누가 봐도 그거는 뭐 원래 예측이 가능한 그래요? 얘기였었어요. 네, 주호영 의원은 절대 안 내보낸다는 게 본인들 생각이었었는데. 네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핵심은 결국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내보내겠느냐. 왜냐하면 이 여자분 누구죠? 이진숙 씨. 이 여자분 누구죠? 합니다 지금 이진숙 씨. 네. 이진숙 씨는 결국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국회를 보내려고 하는 게 이제 너무 누가 봐도 뻔하기 때문에 실제 그 계산을 해보게 그건 되면 뭐 그럴 수 있겠네. 네,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그러면은 이 4명 중에 경선을 하게 되는 4명 중에 그럼 누구를 밀 것이냐. 그리고 결국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앞에서 그냥 바람막이 해주는 거에 불과한 거지. 실제 모든 뜻은 전부 다 장동혁 대표의 뜻이다.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그건 그런데 이제 이진숙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 보궐선거로 공천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있어요. 어제 뭐 예. 컷오프 이유를 밝히면서 국회나
이렇게 가는 것 같은 뉘앙스의 그렇죠. 문장들이 있었고, 그다음 지금 뭐 대구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현역이 누가 한 명 되면 그 자리에 이진숙이 간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추경호 의원이 된다라고 하면 원래 이제 말하자면 그 주호영 의원 지역구보다 훨씬 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고, 그렇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을 거기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 그런데 뭐 일각에서는 그렇게까지 하겠어? 예.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면 그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뭐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이진숙 위원장은 원래 자리로 가고 원래 자리는 바그다드 뭐 이런 쪽 아닙니까? 네, 주호영 그렇죠. 주호영 전 의원만 컷오프하는 형식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예. 주호영 의원 입장에서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모양새가 안 나오니까 둘 다 날리는 모양을 취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공간이가 막 난사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네. 사실 보면 조준사격이에요. 그러니까 좀 알까기가 의도된 알까기. 의도된 알까기죠. 네. 원래 동반 자살은 우리 편 판세가 유리하다고 했을 때 네. 저쪽 알을 하나 줄이고 우리 알도 하나 내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하나 빠지면 우리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호영을 날려야 되는데 주호영만 날릴 수가 없으니까 같이 날린 거고,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진숙은 다른 자리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 어제 나온 입장문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온도차가 그렇죠. 상당하거든요. 그 장동혁 지도부가 어제 또 대구에 갔잖아요. 그럼 장동혁 지도부가 이것을 의도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뭐 그것에 대해서도 좀 의견이 갈리는데 좀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까 아침 라디오 들으니까 예. 강수영 변호사가 어제 오전에 예. 장동혁 대표 만나고 나서 주호영 의원이랑 통화를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몸에 아마 맞습니다. 자세하게 얘기할 텐데, 네. 일반적인 초식에서는, 일반적인 정치문법에서는 당대표가 대구까지 내려오고 대구에 내려와서 공정한 경선하겠다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주호영 의원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순리대로 진행하려나 보다. 그렇죠. 이렇게 네. 생각할 수밖에 없죠. 네. 그 얘기를 안 할 거면 대표가 굳이 대구를 갈 필요가 없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근데 어제 보면 오해해봐. 한번 오해를 마음껏 해봐. 야, 할 수 있는 오해는 다 해봐. 이런 게 네. 아니면 당대표가 내려가서 주호영은 육선이에요. 그러니까 네. 만나서 실제로 국회 부의장이고요. 부의장이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오후에 뒤통수 치듯이 공관위원장이 이렇게 발표한다. 이거는 주호영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왜 일을 이렇게까지 하냐?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런 이렇게까지 입장인 할 거예요. 필요가 있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대표가 내려가서 오전에 만나서 공정한 경선을 약속하고 오후에 왜 이 발표를 하냐? 그 주호영 부의장, 주호영 의원도 있는 자리에서 약속을 한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게 내란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진숙을 컷오프했어요. 아이 잘하다가 왜 그런 거요? 왜 그런데 왜? 이유가 뭐야? 정말 다양하게 얘기들을 하던데 어쨌든 상황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7시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이정현 위원장이 대구시장 예비후보 경선에서 주호영, 이진숙을 공천 배제, 컷오프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주호영, 이진숙을 왜 컷오프하냐?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천관리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렇지. 네, 그 기준은 더 크게 쓰이게 하기 위해서. 놀라운 건 김영환 충북지사한테도 그렇죠. 더 크게 일하셔야 된다. 네. 이건 매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차라리 그래서 거죠. 주호영은 국회에서, 이진숙은 국가 정치의 전반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 이건 매기는 거예요. 국가 정치에 얼마나 이진숙이 해악을 끼치고 있고 주호영이 국회 부의장 하면서 얼마나 국회를 망가뜨렸는데 이런 얘기를 하나. 매기는 거다. 네.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주호영이 육선인데 더 큰 자리를 어디로 공관위가 열어줄 수 있는 자리인가요? 대선 그 자리가? 나오라는 거야, 뭐야? 이거 뭐, 대선이나 이제 국회의장밖에 없을 텐데. 본인 한계가 뻔하니까 이제 육선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것을 이제 쭉 뽑아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한 것 같은데 못하게 한 거예요. 자, 왜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왜일까의 이유는 이건 뭐 커넥션. 고성국, 이정현, 이진숙의 커넥션이 들통나니까. 그러면 저기 뭐 최은석이라는 대구의 의원이 있으니까 그냥 반으로 선회를 한 것이 아닌가. 또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또 방송에 또 누가 나와가지고 국힘 사람이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들어보세요. 대구시장의 최은석 의원, 그리고 최은석이 빈자리가 날 거 아닙니까 대구에. 네. 거기에다가 김민수 최고위원, 거기다가 주호영이 열받아갖고 무소속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빈자리 생기잖아요. 거기에 이진숙 요렇게 밀어넣는 거, 요게 시나리오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만에 하나 민주당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민주당에서 누구 컷오프하면서 아니 그 자리에 누구 넣고 누구 넣고 막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난리가 나버리죠. 왜냐하면 당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지 몇 명에서 밀실에서 야 얘 자르고 얘는 국회의원 시켜야 될 것 같아. 얘는 국회의원을 빼고 야 얘 무소속 나갈 거야. 근데 자리 비면 글로 넣고 이게 뭔 짓이에요 이게? 그걸 방송에 나와서 관계자가 얘기를 하고 자빠졌고 이게 다 겁나서 고성국 윤어게인 겁나서 이러는 걸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 최은석이 이제 뭐 대구시장으로 올라가고 그 자리에 이제 그 이진숙을 공천을 한다 뭐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네. 근데 주호영을 왜 컷오프를 했냐? 그러니까 원래 대구시장을 이진숙으로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려 그랬는데 네. 주호영이 만약에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갔을 때 이진숙이 상대면은 요거는 좀 위험해진다. 라는 판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진숙은 생각이 다릅니다. 나는 압도적이고 그냥 되면은 기록을 세우면서 당선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자, 우리가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과연 고성국 이진숙은 이 얘기를 사전에 알았을까? 요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입장문을 발표한 거에서는 약간 뭐 둥글둥글이야. 그래서 야, 요거 미리 언질이 됐는 모양이다 했는데 오늘 또 봤을 때 요것도 눈이 뒤집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짧게 준비했는데 네. 그 얼굴을 보자니까 아닌 것 같아서 말만 한번 들어봐요. 영상 한번 보세요. 오늘 기자회견 한 거예요. 이진숙. 이재명이 달고 싶었던 이진숙을 국민의힘이 잘랐다. 민주당의 잠재적 대구시장 후보 김부겸이 자르고 싶었던 이진숙을 국민의힘이 잘랐다. 제가 포함된 4차례 여론조사에서 저는 모두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대구 시민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저 이진숙은 공관위에 이번 컷오프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공관위가 이번 결정을 재고하지 않는다면 저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뭐야 그래서 안 해주면 뭐 어떻게 강하게 아니고 안 해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어저께 입장만 발표해놓고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진숙 말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너무 억울할 거예요. 압도적인 1등 맞아요. 그럼요. 여론조사 곳곳에서도 압도적인 1등이 나왔어요. 곳곳에서도 했습니까? 그럼요. 압도적으로 1등이었는데 잘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윤호개인 표다 알게 뭡니까? 그래도 대구에서는 된다는데 이거 너무하는 거다. 이진숙이 화가 날 만하다.